697조 원에 육박하는데요. 국민연금이 도대체 이 많은 돈을 어디에 투자하고 있을까 궁금하셨죠?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국내 채권의 46%로 가장 많이 투자한 상황이고요. 해외 주식 21%, 국내 주식 17%, 대체 투자 12%, 해외 채권 4%씩 투자한 상황입니다. 해외 주식들 가운데서는 북미 주식들의 절반 이상 투자가 되어 있고요. 유럽 22%, 아시아 10%, 일본 7%씩 투자하였습니다. 해외 주식들 가운데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알파벳, 텐센트, 존슨앤존슨, 화이자, 오라클,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에 가장 많이 투자했네요. 국민연금의 해외 주식 전체 투자 규모는 145조 3천억 원인데요. 이 중 일본 기업들에게 9조 5,610억 원 투자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국민연금이 지난해 75개의 일본 전범 기업들에게 투자한 금액이 1조 2,300억 원에 달합니다. 일본 전범 기업들에게 투자한 건 국민연금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의 국부펀드죠. 한국투자공사가 기획재정부와 한국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으로부터 약 120조 원을 위탁받아서 총 170조 원 정도를 굴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경엽 의원이 한국투자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투자공사는 현재 일본 기업들의 4조 원을 투자하였고 일본 채권을 8조 원 넘게 사들였습니다. 이 가운데 미쓰비시 중공업을 포함한 일본 전범 기업들에게 5천억 원 가까이 투자했네요. 따라서 지금 국민연금과 한국투자공사가 일본 전범 기업들에게 투자한 금액은 주식만 1조 7천억 원이 넘습니다. 정말 심각하죠. 문재인 정권이 일본의 강경책을 펴면서 너무나 잘 대응하고 있고 국민들도 일본 정부의 부당한 대우에 맞서서 열심히 일본 기업들의 제품을 불매운동하고 있는데 우리가 낸 보험료,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민연금과 한국투자공사는 이들의 기업 가치가 오르기를 바라면서 일본의 전범 기업들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번 정부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약대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었고요. 국민연금이 기업들의 경영에 훨씬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동시에 사회적 책임 투자에 대한 중요성도 대폭 개선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한국투자공사도 지난해 말 사회적 책임 투자 원칙을 수립하였죠. 쉽게 말해서 그전에는 기업이 미래에 얼마나 돈을 잘 벌지 수익성만 평가해서 투자 대상을 물색하였는데요. 사회적 책임 투자 원칙이 수립되고 난 후에는 기업의 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 구조 등을 함께 평가하는 것이죠. 따라서 위안부 및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일본 정부가 과거사에 대한 진실된 사죄를 할 때까지 명백히 한국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탐욕을 일본이 완전히 버릴 때까지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충분한 시간이 흘러서 한국 국민들이 일본을 어느 정도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길 때까지는 국민연금과 한국투자공사가 최소한 일본의 전범 기업들에게는 투자를 해주면 절대로 안 되겠죠. 애초부터 투자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사회적 책임 투자 요건을 고려해서 말이죠. 문재인 정부 이전에 이러한 일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국민들은 일본 제품들을 불매운동하는데 국민연금은 일본 전범 기업들의 주식 가격이 오르기를 바라고 있는 지금 상황까지 와버렸죠. 하지만 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바로잡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경협 의원은 한국투자공사가 지난해 공포한 사회적 책임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최근 일본 전범기업 투자 제한법을 대표해서 발의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일제강점기 때 한국 국민을 강제로 동원한 기록이 있는 모든 일본 전범 기업들을 한국투자공사의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유승희 의원은 국민연금법, 한국투자공사법, 그리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까지 총 3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는데요. 대한민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조차 무시해버리는 일본 전범 기업들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과 한국투자공사가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이들과는 정부가 경쟁 없이 적당한 상대를 선택하여 구해주는 수의 계약을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정부와 산하기관들이 일본 전범 기업들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건수는 총 3,542건, 금액은 943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가지 걸림돌은 한국이 일본의 전범 기업들에 대한 수의 계약을 완전히 금지하고 국민연금의 투자 대상에서 이들을 제외시켜버린다면 이에 대해서 미국이 반대할 것이 뻔하다는 것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버릴 뻔했던 가축용 옥수수 250만 톤을 사준 일본을 미국이 너무 홀대할 수는 없겠죠. 반면 독일이 꽉 잡고 있는 유럽은 당연히 반대하지 않을 것이고 중국은 오히려 환영할 겁니다.
확실한 점은 국민연금의 기금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결국에는 돌려주어야 할 돈이기 때문에 투자자, 즉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익을 최우선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익성 측면에서 봐도 쇠퇴 산업들에 매달리는 일본의 전범 기업들보다 더 낮은 리스크와 동시에 더 높은 기대 수익률을 가진 기업들은 전 세계에 무수히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 업로드한 일본 관련 영상들에서 몇몇 분들이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일본의 자금력은 엄청나다. 일본이 한국에 투자한 돈을 빼버리면 한국 기업들은 망할 수도 있다. 이 의견은 틀렸죠. 일본의 국민연금이 바로 후생연금펀드인데요. 여기 보시면 후생연금펀드는 전체 투자기금 약 1600조 원 중에서 26%인 420조 원을 해외 주식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일본의 후생연금펀드가 운영 중인 1600조 원 중에서 한국에 투자한 금액은 고작 8조 원입니다. 주식뿐만이 아니고요, 채권 포함해서 말이죠. 한국의 국민연금이 보유한 일본 기업들의 주식과 채권 규모는 12조 원이 넘고요. 한국투자공사도 주식 4조 원, 채권 8조 원에서 12조 원. 둘만 합해도 일본에 투자한 금액이 24조 원이죠. 따라서 일본이 한국에서 투자한 돈을 빼버리면 한국 기업들이 망할 수도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오히려 한국의 국민연금과 한국투자공사가 일본에서 투자를 처리한다면 일본 기업들이 받는 타격이 훨씬 더 크겠죠. 자, 여기서 엔화가 기축통화라 또 돈을 찍어내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2주 전에 업로드한 이 영상을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 일본의 엔화가 기축통화임에도 달러처럼 마음대로 찍어낼 수가 없는지, 왜 일본 경제가 현재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는지 설명하였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